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3년도 ACL에서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To Androids Laugh at the Electric Sheep, Humor Understanding Benchmark from the New York Caption Contest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정천감이라고 합니다. 여러 자연 처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해창님과 강민님께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리서치 퀘스천 자체가 여러분들 그 타이틀에서 아실 수 있듯이 얼마큼 AI 모델이 인간의 어떤 그런 휴머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태스크를 설정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크랑 그 카툰을 매칭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제목, 그게 이제 그 뉴욕 이 칼툰 컨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캡션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매번 선정되는 그런 위닝 캡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계가 이거를 또 잘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게 조크가 되고 유머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예시가 이제 피겨 1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 이런 그림이 여기 칼툰이 하나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사실 인간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저 컵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되게 unusual하게 엄청 크고, 그래서 컵들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 있어서 사람들 얼굴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느끼는 게 사람들끼리 뭔가 대화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 위닝 캡션으로 있는 게 Can you please pass the 카카오라고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소라도 한번 여기 지나가게 해봐 라는 그런 약간 좀 sarcastic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interpretation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그림을 보고 캡션을 생성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매칭을 이 조크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이걸 베스트한 걸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재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래서 태스크 1에서는 매칭하는 거. 그래서 다른 I'd kill for some cream cheese라는 그런 대조군, 그런 다른 초이스가 있다면, 이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널리스트. 그래서 가장 위닝 캡션,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적절한 거를 찾는 거. 그 다음에 explanation generation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페이퍼에서 새로 세팅하는 게 픽셀 세팅이랑 디스크립션 세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프레임은 스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하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처음 이거 보고, 이게 바로 이게 떠오르지는, 이렇게 Can you please pass the cow라는 캡션은 당연히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저 정도로 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 그림을 주면은 뭔지는 이제 느낌이 와요. 그리고 제목도 들으면 약간 이런 거일 것 같은 데까지 오는데, 사실은 이 그림 한정이고 다른 거는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화도 다르고 개인적인 경험도 다르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다르고, 여기에서 그 얼루전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되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한테도 어려울 정도의 어렵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랑 캡션이랑 어쩔 때는 되게 디렉트 매칭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그 그림에서 딱 보이는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멘션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비교적 수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matching a caption to an image is not sufficient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캡션에서 관련돼 있는 오브젝트 관련돼 있는 설명만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최고의 위닝 캡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조크나 유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보다 더 뭔가 어떤 일종의 그런 인다이렉트한 걸 매핑을 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또 왜 재밌는지, 왜 조크가 되고 유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특별하게 챌린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데이터셋들을 이제 설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매주에 이 캡션 컨테스트에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그걸 14년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 컨테스트에는
그 캡션이 없는 카툰이랑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있는 어떤 그 후보군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뉴요커 에디터한테 뉴요커 에디터이 선정한 그 세 개의 이제 파이널 리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끔 몇 개에 관련해서는 이걸 퀄리티가 어떤지에 대한 이제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인의 딸에서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셰프의 딸, 레드의 딸, 이제 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의 소스가 있고, 첫 번째는 어떤 크라우드 레이팅스가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레이팅스는 이제 세 가지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다, funny, 그냥 좀 재밌는데, 그리고 아예 노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인 에따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corpus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요. 캡션은 1.5 밀리언 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250개 컨테스트에서 수집을 한 건데, 각각 각 컨테스트에 대해서 6.7K 그 유니크 캡션스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대충 곱해보면은 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팅스를 보게 되면은 컨테스트당 한 445K 정도의 레이팅스를 받고 있고, 이게 한 세 가지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총 이제 114M 레이팅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또 따로 한 것들은 에디터리 픽한 거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 개의 그 탑 커튼스를 또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with Curtis 레이팅스에서는 이 마지막 포인트만 저자들이 좀 특별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다음에 Curtis 레이팅스가 없는 경우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캡션스는 이안, 그래서 to minute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이제 그 어떤 화질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 확인을 해서 손수 다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개의 컨테스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셋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 셋업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이 이 내용은 되게 짧은데 펜딕스가 진짜 거의 한 10몇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림도 많고 뭐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좀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갖고 오긴 했는데 그 페이퍼에 다 넣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정한 것처럼 세 가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그 다음에 quality ranking, 그 다음에 explanation. 그래서 매칭이라는 건 즉 얼마큼 캡션이 이제 그 카툰이랑 적절한지, 그리고 그 모델이 그거를 정확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칭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highly rated captions, 그래서 여기서 winning captions를 얘네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델이 이거 설명을 생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간처럼 이게 왜 재밌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크게 세 가지 테스트 셋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Figure 2에서 잠시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먼저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맨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상황을 보시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 두 명을 이제 서로 소개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한 명이 사람이고 다른 거는 이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된 거는 You Both Know Jane인데, 이게 제인 구다를 얘기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인류학자, 되게 유명한 그 침팬지 연구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매칭은 이건 좀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좀 읽고 나서 좀 이해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동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약학 뭐 관련돼 있는 실험에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 없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칭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카툰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캡션이 appropriate한지에 대한 걸 매칭시키는 거고요. 퀄리티 랭킹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군들이 있을 때 여기서 제대로 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이제 파이널에 있는 것들인데 이걸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explanation generation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여기에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reference to Jane Goodall이라고 하고 scientist고 침팬지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ape 파티가 ape at the party. 그래서 여기 유인원이 있는 이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티가 이제 어떤 바이올로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저하지 않게 좀 특이하게 이제 침팬지가 초대되어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도 뭐 비슷하게 동물들과 연결지어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약물 뭐 이런 거 테스트 관련된 것들, 그래서 뭐 사이드 이펙트가 뭐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퍼니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태스크들을 이 태스크 셋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킴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과 퀄리티 랭킹 그리고 그 explanation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머그컵 그거 그림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5개씩 multiple choice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5개 중에 하나 맞는 게 하나만 있고, 맞는 게 하나만 있다라는 말이 조금 항상 이게 옳은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미테이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5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그게 이제 이 타스크의 주 업무이고요. 그래서 여기 컬 캡션,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따지면 D번, 이게 파이널 리스트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한 거가, 이 파이널 리스트에 있지 않은 애들을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네거티브 초이스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조금 이거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컨텐츠에서도 관련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팅하기가 좋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매칭이 디렉트할 수도 있고 인디렉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렉트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external knowledge,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피겨트에서 보셨듯이 제인 구달 모르면 딱 봤을 때 이게 떠오르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reasoning beyond the literal text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의 어떤 텍스트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리얼 텍스트를 넘어서 이제 리즈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칭이 어려운 태스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태스크인 퀄리티 랭킹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리스트, 그래서 여기서 컬 캡션이랑 그리고 파이널리스트가 아닌 것과, 그래서 아까 그 대조군 있는 것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델이 얘가 파이널리스트를 잘 찾냐. 그래서 이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프로세싱 한 거를 이제 예시를 주고 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펜딕스 C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어떤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되게 보자마자 딱 떠올릴 만한 그런 쉬운 것들, 그걸 이제 로우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semantic deduplication을 합니다. 그래서 semantic deduplication이라는 거는 duplication을 이제 복제해내고 D 하면은 그걸 없애게끔 하니까 이제 뭔가를 비슷한 애들을 없앤다 이런 테크닉인데요. 그래서 이제 to get a set of candidates that is representative of all plus test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뭐 뒤에 엄청 자세히 나오긴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그 아스퍼트 벡터를 갖고 그 캔디데이트마다 이거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캔디데이트 관련해서 가장 어떤 그런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클러스터에서 가장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샘플링해서, 그래서 즉 그 클러스터 안에서는 다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하는 것들만 뽑아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 퀄리티 랭킹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냐 하면은 앞에 있는 그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A는 이제 정답이고 B 같은 애들을 둬서 이제 이것 중에서 뭐가 낫냐라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조크가 되고 이게 왜 잉어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651개를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만든 건데, 사람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조크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나름대로 애노테이티드 된 거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당연히 컴패리즌이 되겠죠. 이거랑 기계가 생성한 거에 대해서 이 퀄리티를 결국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한 설명당, 하나의 설명당 대체적으로 60개의 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총 39.3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애노테이션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세하게 준 건 아니고, 몇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이게 친구한테 설명하도록 해라. 잘 이해 못한 사람한테 설명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런 조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제 이런 가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언제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모델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냐면, 그 기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인간이 이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어설이 만든 것보다 어설이 만든 거가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프레퍼런스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모델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많이 관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네, 이거를 갖고 이 기준을 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태스크에 대한 설정은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스랑 모델스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혹시 태스크 셋업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evaluation metric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칭과 quality ranking에서는 accuracy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quality ranking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제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NYACC라고 해서, NY가 accuracy라고 해서, 그래서 the average accuracy over instances where the finalist was an official New Yorker finalist.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실제로 그 New Yorker editors, 거기서 이제 파이널리스트로 있던 것들인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정확한지에 대한 걸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ACC 같은 경우에는 그 크라우드가 이제 셀렉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라고 셀렉한 거에 대해서 이 파이널리스트와 일치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accuracy 매트릭스들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기서 모델을 구축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from pixels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from descriptions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자를 FP라고 하고 후자를 FD라고 하게 되면은, FP는 일단 그 이미지 정보도 있어요. 이미지 정보랑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input은 이제 only with image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런 어떤 설명을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캡션 정도, 그래서 이제 해당의 object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넣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생성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랑 그리고 랭귀지 모델로 해서 한 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는 없고, 이제는 어떤 아까 순수 쓴 어떤 애노테이션스를 갖고, 이제 그거를 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보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노테이션스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이제 704개의 칼툰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게 뭐 FD에 사용될 수도 있고 FP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메커니컬 털크를 사용을 해서 AT&T 월터스한테 이 작업을 시킨 것들인데요. 그거 이제 플랫폼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좀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선택을 하고 뭐 이런 디테일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줬던 그런 작업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해당 그림을 주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1번은 프레이즈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이제 이 씬이 어디에 있는 걸까? 이제 로케이션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랩이냐, 레버토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끔 2개씩, 칼툰당 이렇게 2개씩 만들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ader 1 to 3 sentences가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description 여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 그림에서 그냥 바로 봤을 때 이 그림에 대한 어떤 그림 자체에 대한 그냥 묘사? 그래서 여기 간단히 보시면 a mouse is wearing a jetpack and cheating at a maze. Two scientists stare at him.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장면에서 보이는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이제 그 두 번째 가이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왜 unusual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canny descriptions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보시면
the mouse is wearing a jacket to cheat at the maze. Mice are not that intelligent라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이즈를 가기에는 이제 어떤 잘은 모르겠지만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미로를 뚫기에는 쥐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왜 이게 뭔가 특이하지?라는 것들을 설명하게끔 하는 게 세 번째 가이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위키피디아 링크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툰에 대해서 이거를 애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704개 컬툰을 5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하고 있고요. 익스페리먼트는 아까 FP, 픽셀 모델스랑 그다음에 그 디스크립션 모델스 크게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 모델스 같은 경우는 CLIP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들이 이제 그 파인튜닝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LIP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비전 쪽을 좀 잘 몰라서 그냥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텍스트 트랜스포머랑 그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이미지 그 비전 하는 거, 랭귀지 모델 하는 거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캡션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델, 그래서 클립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info NC라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그 커튼이랑 correct answer이, incorrect한 애들보다는 더욱더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은지에 대한 그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뉴욕 커리컬tum with meaning captions를 갖고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뉴욕 이게 이 데이터 이 컬툰 자체가 많이 봐본 거는 아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살짝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런 어떤 그런 프롬프트들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런 그런 그림이 있고 밑에 캡션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런 이 프롬프트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P 모델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제 클립 모델이 이런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OFA에서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로 가는 그 패스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FA 휴지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 그래서 뭐 이미지에서 텍스트 그리고 인풋에서 아웃풋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를 이제 인풋과 아웃풋으로 해서 그거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비전 랭귀지 테스트에 대해서 프린팅도 됐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이 당연히 컬툰이랑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 그러니까 요거에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매칭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컬툰 프롬프트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그 annotations 아까 그 네 개 four types of annotations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매핑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게 human authored descriptions를 한 거랑 같은 형식으로 같은 포맷으로 아웃풋을 이제 organize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단 그 다음에 결과는 랭귀지 모델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이건 아직 잘 보진 못했는데, 이걸 이제 서크라이팅 모델이라고 이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크라이팅 모델이라는 거가 참, 이게 따로 이제 누가 빌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소크라이틱 하면은 보통 이제 상파수 이렇게 계속 뭔가 도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라서 뭔가 되게 이것도 재밌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뭔가를 이제 어떤 도출해내고 온라인하고 도출하고 온라인해서 뭐 랭귀지 모델로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인스턴스가 될 수 있는 걸 설명하고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그래서 FP 모델스, 픽셀 모델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 잠깐만 보시고 가실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미지들, 그래서 이제 그 파인튜닝 그 다음에 이 파인튜닝 되어 있는 OFA 모델을 갖고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그런 example들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미지 object recognition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 부분들이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그래도 꽤 디슨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한지는 모르겠지만 키친이거나 이런 것들, 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unusual한 거는 뭐 카운터에 있는 거를 뭐 unusual한다고 본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저게 unusual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 그리고 어떤 엔티티들이 보이냐, 이 정도씩은 다 정보를 잘 이렇게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FD models인데요. 어떤 description models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는 어떤 비전 프로세싱은 없고 그 텍스트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이제 descriptions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한 작업들은 그래서 multiple choice text를 text to text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concatenating을 했는데요. 그게 휴먼이 만든 어떤 descriptions를 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 인풋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 자체를 이제 그 멀티플 초이스 세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A, B, C, D, E 중에서 답이 되는 거는 뭐 A가 맞다, B가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정답이. 그 다음에 그게 그 첫 번째로는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는 정말 이거를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어서 선택하게끔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description conditions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explanations, 설명을 rigorously 하게 생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모델들은요, 첫 번째로 T5, 그래서 text-to-text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5 large랑 T5 11 billion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패러미터 세팅은 저렇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한 거.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이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GPT 모델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PT-3, GPT-3.5, GPT-4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GPT 각 모델에 대해서 제로샷이나 퓨샷 이렇게 모델을 다 이제 그 버전을 다 구축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GPT-3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다빈치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fine-tuned 버전도 있어서 이건 또 fine-tuned 버전도 사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GPT 3.5나 4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스를 갖고 think 하게끔 스텝 바이 스텝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체인 오브 서트 형식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연구들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제 체인 오브 서트를 하게끔 만든 것들이 만드는 경우에 되게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FD 모델스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험을 하는데 베이스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캡션만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랜덤 개수로 한 개 베이스라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인 튜닝 한 거, 그 캡션만 갖고 파인 튜닝 한 것들을 갖고 이것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널리지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휴먼 퍼포먼스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사람들이 각각 이제 100개 인스턴스를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매칭이랑 퀄리티 랭킹 테스트에서 이제 100개씩을 이제 랜덤하게 뽑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notators는 이미지를 당연히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디스크립션을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human performance is not an upper bound for model performance on matching and quality ranking이라는 게 엄청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그 어떤 데는 뭐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기계로 안 듣냐. 그리고 이제 제 뭐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걸 왜 기계로 했냐. 손으로 한 게 더 정확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항상 혼란스러운 게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기계가 더 잘할 때도 있고 인간이 더 잘할 때도 있고 이런 생각이 항상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휴먼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제 거기가 그게 정말 이게 최상의 최고고 최상이고 정말 명확하고 이렇게 어퍼 바운드라고 항상 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테이블 2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맨 위에는 베이스라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FP, 그래서 픽셀 모델스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description model, 그래서 FD models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human estimate from pixels, 그래서 FP 모델을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FP나 FT나 이 전체적으로 이 모델이 베이스라인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피처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FD 모델스 중에서는 GPT-5샷, 이거가 제일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인데요. 매칭 관련돼서 84.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로 좋은, 잘하는 GPT-4, 5샷인 경우. 그리고 나서 또 이런 GPT-4, 5샷이랑 그다음에 파인튜닝한 GPT-3가 심지어 이제 NIC, 그러니까 NI accuracy. 그래서 아까 그 뉴욕에서 그 제공한, 뉴욕 에디토리얼에서 제공한 그 accuracy보다도 여기서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파인튜닝한 GPT-3도 굉장히 잘하고 69.8. 그다음에 이제 GPT-4, 5샷은 68.2. 굉장히 이제 이 다른 이제 64.6보다는 훨씬 더 높으니까 이거 되게 잘하는구나, 되게 인상이 있구나. 근데 아직까지도 크라우드 셀렉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더 어떤 선호도에 조사해서 있을 때는 아직 지금 GPT-4를 5샷이 74.3도 굉장히 훌륭한데 83.7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모자라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 마를스 같은 경우에는 매칭에서는 여기 클릭 마를이 가장 62.3%로 계속 제일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매칭에 있어서는 여기 OFA 휴즈 마를이 꽤 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디스크립션 관련된 모델은 최신은 GPT-4가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Human Evaluation of Explanation, 그래서 이게 인간이 또 이제 이밸루에이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해서 3명의 이제 크라우드 워커스한테 뭐라고 이제 부탁을 했냐면, 어떤 익스플레네이션 중에서, 2개의 익스플레네이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수결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GPT-3, 파인튜닝 한 거랑 GPT-4, 이제 그 다음에 5샷 한 것들이어서, 이게 랜덤 샘플 캡션 익스플레네이션스를 이제 요거 이 두 모델을 갖고 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그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미스테이크를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히 하나 정도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 GPT-3, 파인튜닝 GPT-3가 한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런 칼춤에 대해서 요런 섹션을 가지고 요런 캡션을 가지고 있을 때, I mean, there are closures and there are closers.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play on the word. close, 요건 알겠어요. 그쵸.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월드 플레이 한 것까지는 알겠고, in baseball, 베이스볼에서는 closer이 뭐, starting pitcher를 뭐,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뭐, closer is the green letter, so this is a reference to both a leader closer이기도 하고, figurative closer in life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뭔가 끝나는 게,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게 라이프, 이게 베이스볼 메타포군요. 그래서 이제 요런 GPT-3가 형성한 건 이거고요. 그래서 휴먼 레퍼런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type of picture이래요, 클로저리. 그래서 finishing games에 잘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death is literally death is literally playing baseball as represented by the playmake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loser,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death를 이제 strong closer 식으로 얘기를 하고, finishing knifes까지도 연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closers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가 이제 보이는 그런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있는 피처에 대한 설명 말고는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GPT-4에서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일단 뭐 휴먼 레퍼런스 보자면 스펙테이터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여기 부분이 좀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요런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에 인사이드 되거나 좀 에이전트 없이 이제 그런 일상적인 커먼 센스 정도 같은 것들을 이제 GPT-4는 더 이제 자세히 좀 뭔가를 생성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낫냐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evaluation question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3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전자가 나은 경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수결로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가 이겼을 때 그리고 이제 number of ratings 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the models utilize the image context of the caption to generate better explanations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 T5 그다음에 11 billion이랑 T5 large를 이제 이거랑 조금 이게 아니고 퀘스천 1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캡션 원리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이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니까요. 그냥 캡션만 봤을 때보다도 이제 그런 어떤 컨텍스트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인원들이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is computer vision a bottleneck for top quality explanation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yes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T5 11 빌리언이 OFA 요것보다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좋은 거 보니까 그리고 이미지 비전에 있는 것들이 약간 explanation generation에 저는 조금 human description이 주어진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클수록 더 좋은, 더 괜찮은 어떤 explanations를 생성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다. 이게 더 잘했다라는 것들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the fine tuning은 large language model, HERF, 그다음에 HERF, 그다음에 versus in context learning for explanation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네 번째 부분을 보시다시피 이 GPT-3, 파인튜닝한 GPT-3랑 인컨텍스트 GPT-3랑 해서 봤을 때 파인튜닝한 모델이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보다 이제 훨씬 더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컨텍스트 익스플레네이션 제너레이션스가 굉장히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이제 패러라이즈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로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파인튜닝 한 거가 조금 더 그런 어떤 corpus의 어떤 그런 문체나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이게 항상 훨씬 더 이제 better performance는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he supervised explanations HERF even with GPT-4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다섯 번째를 보이게 되면 5샷이 이제 0샷보다 더 좋은 거를 알고 보이시겠죠? 그래서 GPT-4의 이제 5샷이 좋았다라는 것들이라는 거가 제로샷 별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supervision of paired data 이런 것들에 대한 액세스에 대해서 미싱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explanations 그리고 explanation 특정 어떤 explanations랑 그다음에 어떤 supervision of paired 그다음에 caption explanation data에 대해서 좀 미싱하는 게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얘네가 엄청 잘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얘네들이 좀 제로샷이 미싱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잘한다라는 느낌이다라는 이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GPT-4이 GPT-3보다 잘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엄청 잘한다. 엄청난 이제 이런 93% 대단하네요. 그래서 엄청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does our best model GPT-4 explain jokes as well as humans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질적으로도 한번 이제 질적으로도 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인간급으로는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것은 error analysis for matching, 그러니까 error analysis를 간단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분들이 뭘 하셨냐면 먼저 이제 그 픽셀 모델이랑 그다음에 그 디스크립션 모델에 관련돼서 이제 error analysis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테스트 predictions를 갖고 이제 다 그러니까 테스트 set predictions, 그러니까 5 post validation spills에 대한 그 어떤 predictions를 다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질문이 Are some contests more difficult than others라고 했을 때는 Yes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쉽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전 베이스볼을 아예 몰라서 저희 클로저리 저기 왜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떤 분들은 클로저를 보시자마자 저 피처랑 관련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아실 수 있듯이 개인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 있을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이제 뭔가 어떤 그런 리더리 디바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가 뭐보다 어렵고 쉽다라는 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어렵고 쉽다라는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카이스케일 테스트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카이스케일 테스트를 테스트 by corrections 테이블에서 갖고 그걸 형성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이게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FP 모델이나 FD 모델 둘 다 한테요. 그 다음에 Mother Spearman correlations로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어떤 난이도에 관련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고 추후에 이들이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이 난이도에 관련된 것들 한번 팩터를 해서 본다라는 것을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 뭐 퓨처 워크에서 여기까지 혹시 리저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다음에는 related work가 있는데 여기서 꽤 자세하게 여러 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 드린 것보다 이게 좀 리스팅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주제를 논문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onclusion이랑 limitation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아직까지 인간 못 이긴다. 근데 그래도 두 번째는 AI 그래도 꽤 잘하는데 꽤 잘하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뭐 할 때 나름대로 콜라보레이터로는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 그러합니다. 리미테이션스 관련해서는 여러 타입의 이머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반영된 거는 아니니까 이게 유머를 관련해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게 이게 수면이 upper bound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our framing of the quality ranking test could be interpreted as seemingly prescriptive라고 하면은 prescriptive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prescriptive grammar 하면 규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룰처럼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이게 답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퀄리티 랭킹 테스트를 한 그런 방식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게 꼭 이런 작업, 이런 어떤 그 캡션을 떠올리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뭔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는 어느 부분들이 다른 조크보다 그러니까 그 조크 B보다 조크 A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대체적으로 얘가 더 낫다라는 거를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 갖고 그라운드 트루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annotated corpus를 그냥 한 사람이 다 설명을 했다라는 것들이 한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록에 굉장히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들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